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주약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1번이랑 2편을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다이어트법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고생을 했고 몰랐을 땐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몸을 바꾸는 10분 다이어트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왜 나는 살이 찔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만든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목표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다이어트 식이 아니어도 일반식으로도 충분히 감량 가능한 체중, 이것을 평생 유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멋진 나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유, 더 나은 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리뷰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었냐. 지방은 인체의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는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방을 줄였더니 탄수화물 양이 늘어나면서 더 비만한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인슐린 호르몬이 일하게 하면 살이 찐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언급해드렸습니다. 적게 먹는데 살이 찐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슐린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인슐린 스위치가 언제 켜지느냐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슐린은 언제 분비될까요?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있죠.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일한다. 식사와 인슐린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식사를 하면 제일 먼저 당이 올라가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당 그래프입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마다 피크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갈 때 따라가는 애가 뭘까요? 파란색이 인슐린 레벨이 같이 올라가죠. 네. 우린 이 그래프를 보고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잠잘 때는 누가 일을 안 해요? 인슐린이 일을 안 하게 되죠. 수면 시에는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포도당과 인슐린의 일주기를 한 번 더 보면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급격히 확 올라갔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급격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급격히 떨어져요. 당분이 더 많은 식사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고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면 뭐가 온다? 저혈당이 올 수 있다.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슐린은 식사를 할 때 분비된다. 두 번째, 당류가 높은 음식은 인슐린을 더 분비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 같은 중국 음식 전분이 많은데 이 소스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소스 다 설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탄수화물이 많아. 이런 탄수화물 위에 단순 당이 들어간 것들을 먹을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높아지면 많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때 오는 게 식곤증, 잦은 피로감, 당 떨어짐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를 하는 거 외에도 인슐린이 일하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태초에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곡식을 키우지도 않았고 가축을 기르지도 않았어요. 사냥을 하고 우리가 과일 같은 것도 지나다니다가 따서 먹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겠죠. 따라서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당분이 적은 환경에서는 생존이 최우선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먹을 게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존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진화의 첫 번째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혈당을 높이는 시스템이 많아요.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코티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분비가 되면 혈당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식사를 안 해도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혈당이 높아질까요? 오늘 코티솔을 조금 더 얘기해 드릴 건데, 코티솔은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하루의 흐름이 있어요. 코티솔은 아침에 올라갔다가 점심 이후로 떨어졌다가 밤쯤에 내려갔다가 다시 새벽녘에 쭉 올라가는 일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아침 농도가 가장 높고 코티솔은 저녁 때 제일 낮고 기상 전에 가장 높아지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티솔을 깨우는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코티솔 분비에 문제가 있다. 아침에 못 일어나요. 늘 피로해요. 밥을 방금 먹었는데 1시간 뒤인데도 과자를 먹을까?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짓 배고픔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코티솔이 왜 고장날까? 사실 코티솔은요, 정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역할은 우리 몸을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호르몬이에요. 옛날에 원시인들이 사자를 만났어요. 험상궂은 사자를 만나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아주 강력한 파워를 내야 된다고 몸이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럼 당을 올려야죠.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집중력이 두뇌전이 빨라져요.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다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이 코티솔의 역할인 거죠. 우리 몸에서 자꾸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코티솔은 사자인지 상황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다 사자로 시작하면 다 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발표를 하러 갔어요. 막 떨려요. 이때 코티솔이 분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침에 어린이집 가려고 했는데 안 따라와요. 화가 나요. 이러면 어떻게 사자인 줄 아는 거죠. 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지하철 같은 경우 야근하는 경우 자 어때요? 다 사자예요. 상황인지 사자인지 몸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몸에서 코티솔 호르몬이 확 나오면서 내 몸을 혈당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혈당이 올라가니까 누가 일해요? 인슐린이 일하게 되는 거죠. 와, 어때요? 인슐린은 하루 종일 식사하냐고 일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일해야 돼요. 정리해봅시다. 먹지 않아도 혈당을 올릴 수 있다. 혈당 스파이크 여기다 재는 거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어도 혈당이 올라가요. 두 번째, 코티솔은 일주기가 있어서 아침에 혈당을 올려줍니다. 왜? 깨우는 호르몬이니까. 근데 코티솔을 자주 일하게 하면 인슐린도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당이 상승하고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도 높아진다. 자, 아침에 시리얼이나 단독 과일 또는 식빵에 잼을 발라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들 맞았어요. 혈당 상승이죠. 이 혈당 상승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잔상이 남듯이 이 혈당이 유지돼요. 높은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아침에 좋은 식사, 그래놀라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간 상태로 하루 종일 유지되는 거예요. 즉 인슐린 스위치를 오늘 켜고 시작하는 거지. 오늘 나 살찌겠다 랑 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사는 아침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제 왜 먹지 말아야 될지. 따라서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 지방 함량을 더 높게 비율을 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